패스하지 않고 슈팅을 남발하며 수많은 기회를 허비한 동료들에게 결국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마저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풀럼의 홈 구장에서 펼쳐졌던 토트넘과의 EPL 28라운드, 토트넘이 3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영국 매체 및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지난 빌라전에서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4대0이라는 승리를 맛봤음에도 하위권 팀에게 3점차 패배를 당한 현 상황을 두고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지난 빌라전에서 1골 2도움의 활약을 펼친 주장 손흥민이 이번에는 침묵했다. 슈팅 찬스도 거의 오지 않았고 이는 토트넘에게 있어 상당한 낭비였다 라며 손흥민이 너무나 많은 찬스에서 고립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활약하지 못하는 날엔 토트넘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명장이라 평가받던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경기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다 라며 팀의 감독과 주장 모두 이번 패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혹평을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패널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는 이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며 손흥민은 오늘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닌 미드필더로 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소중한 득점 찬스에서 전혀 패스하지 않고 허무하게 기회를 낭비해버린 특정 선수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해 현재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 또한 전술적 유연함이 부족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부여했지만 결국 이런 경기에서도 번뜩였던 건 오로지 손흥민 뿐이었다. 토트넘의 공격진 모두 하나같이 손흥민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라며 계속 이런 경기력이 지속된다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 말해 수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발 출전한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드라고신과 짝을 이뤄 풀럼의 공격진을 상대했던 로메로는 경기 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일부 선수들이 시즌 내내 지속해온 문제되는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오늘 같은 경기력은 주장인 손흥민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할 정도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가해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전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인해 4위 경쟁에 불씨를 되살린 토트넘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의 포메이션을 꺼내들었고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드라고신이 로메로와 함께 센터백 자리에서 호흡을 맞추며 토트넘 입단 후 첫 리그 선발 경기를 가졌습니다. 홈팀 풀럼은 전반부터 토트넘의 패스 전개를 차단한 뒤 역습을 진행하며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토트넘은 풀럼의 연이은 맹공에 고전하며 좀처럼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전반 31분 결정적인 찬스에서 메디슨의 슈팅이 골대 옆을 향하며 선제골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풀럼의 무니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지만 토트넘은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슈팅 숫자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후반전에 들어서도 풀럼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풀럼은 오늘 리그 첫 선발전을 치른 드라고신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역습을 통해 한 골을 더 생산해내며 승리에 한 발자국 다가섰는데요. 이후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풀럼은 기어코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토트넘은 후반 21분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며 변화를 줬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낸 만회골 기회를 브레넌 존슨이 허무하게 무산시켰고 이후 베르너의 득점 찬스에서마저 슈팅이 골대 밖으로 나가자 토트넘 원정 팬들도 그만 체념한 듯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데요. 교체로 들어온 히샤리송마저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자 손흥민은 로셀소의 투입과 동시에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끝내 토트넘은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면서 무려 11년 만에 풀럼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헌납해야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패스 성공률 89%,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했고 팀 내 3위에 해당되는 평점을 부여받았지만 아쉬운 활약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이날 손흥민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거의 중앙에만 머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원에서 연계가 전혀 안 되니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오는데 이 움직임은 원톱이라기보다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라고 봐야 한다. 손흥민은 가장 좋은 결정력을 지녔음에도 슈팅을 전혀 때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다른 의미에서 크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이 역대급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 둘의 턴오버 숫자를 합치면 34개로 경기 내내 상대에게 볼을 헌납한 수준이다. 머뭇거리다가 볼을 빼앗기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이전 경기들을 자세히 보면 토트넘이 승리하는 패턴은 대부분 손흥민이 활약했을 때였다. 전반기 최고의 이적이라 평가받던 메디슨도 최근 최악의 폼을 보이고 있다. 믿을만한 선수는 사실상 손흥민 한 명뿐인데 이런 선수가 경기 내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수준이다 라며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분석
분석했습니다. 이번 경기 최악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비판받았던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후반전 우리는 경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강도도 너무 떨어졌다. 특히 마지막 슈팅 찬스에서 정말 좋지 못했다. 우리가 1년 내내 자랑스럽게 여긴 강도와 템포가 후반전엔 아예 없었다. 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축구 팬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드라고신과 짝을 이뤄 수비적으로 고군분투한 로메로였지만 3점을 내리내주며 패배를 막아내지는 못했는데요. 경기 후 믹스존을 빠져나온 로메로는 아쉬운 표정으로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린 게 없었다. 당연히 이번 패배는 1차적으로 수비진에 있다고 생각하며 나 역시 이번 패배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 득점할 찬스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손흥민이 경기 내내 압박해가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의 공격진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선수들이 너무 자신의 득점 기록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자신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좋지 못할 땐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선수들의 마음가짐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 손흥민은 쉴 새 없이 압박하며 끝까지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뛰었다. 왜 매번 이런 경기가 반복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라며 다소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지켜본 축구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메리슨도 그렇고 크루셉스키, 존슨도 최근에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겨온 건 손흥민이 활약했기 때문이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챔스 진출도 힘들 것 같은데 왜 좋은 득점 찬스에서 항상 손흥민이 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매번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결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 들인 노력을 경기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선수들의 경기력, 태도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며 주장으로서 이런 경기력을 선보인 점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도 4위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행복한 얼굴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